안녕하세요. 소방쌤입니다. 오늘은 2장 소화설비 중 옥내 소화전 설비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압송수 장치라는 것은 압력을 가해 물을 보내는 장치라고 보시면 되고, 방수 압력과 방수 유량을 얻기 위한 설비로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로 옥내 소화전에 사용되는 설비이다라고 보시며 에너지원으로 전동기, 즉 모터나 내연기관, 엔진을 이용해서 펌프를 가동을 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압력과 유량을 방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설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방식에는 먼저 펌프 방식이 있습니다. 펌프 방식은 펌프를 이용해서 저수조에 있는 물을 방수구까지 보내고, 이 방수구 쪽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압력과 방수 유량을 만들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옥내 소화전함을 보시면 이 방수구에서 물이 방출될 수 있도록 기동해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방식을 우리는 수동 기동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온오프 버튼이 있어서 우리가 펌프를 기동하고 펌프를 기동하고 정지시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 자동 기동 방식 같은 경우는 압력 체인버에 의해서 펌프를 자동으로 기동하고 그리고 정지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방식은 고가수조 방식이 있는데 영어로 보시면 Gravity Water Tank라고 불립니다. 소방 대상물의 옥상 등 최상층에 설치된 소화설비의 방출구보다 높은 위치에 수조를 설치합니다. 그림을 보시면 최상층의 방수구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방수구의 위치보다 높은 곳에 고가수조를 설치를 하고, 그리고 필요한 낙차를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즉 높이 차에 의한 자연 낙차압이 발생이 됩니다. 이 자연 낙차압을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압력과 유량을 얻을 수 있는 방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압력 수조 방식이 있습니다. 압력 수조 방식과 가압 수조 방식이 조금 헷갈리는데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압력 수조 방식의 경우에는 압력 탱크가 있고, 압력 탱크의 하단의 3분의 2는 물을 공급하고, 상단의 3분의 1은 압축 공기를 채웁니다. 그래서 그 압력을 이용해서 가압 송수하는 방식, 방수구에서 물이 이렇게 방출이 되겠죠. 영어를 보시면은 압력 수조 방식은 Pressure Water Tank라고 되어 있고, 가압 수조 방식은 Pressured Water Tank라고 되어 있습니다. 플래셔드라고 되어 있는 건 수동의 의미가 되겠고, 즉 외부의 힘에 의해서 가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위쪽에 있는 압력 수도 방식은 압력 탱크 내부에 이미 압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압력을 주기 위해서는 급수 펌프와 공기 압축기, 안전밸브 등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가압 수조 방식의 경우에는 별도의 가스가 필요합니다. 가압을 시켜줄 수 있는 가스가 필요하고, 수조를 직접 가압시킬 수 있는 압축 공기나 불활성 기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압력을 줄 수 있는 고압의 가스통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고압의 가스로 인해서 가압 수조에 압력을 가하게 되고, 이 압력에 의해서 방수구까지 물이 보내질 수 있다, 이렇게 송수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구분하실 때 별도의 압력 탱크가 있다, 이 부분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에 보시면은 이 네 가지 방식, 펌프, 고가수조, 압력수조, 가압수조 방식을 구분해 놓은 표입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건 비상전원 부분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펌프 방식은 펌프를 돌리기 위해서 전원이 필요하고, 나머지 방식은 전원이 없어도 작동될 수 있는 방식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배관 및 부속품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속품은 풋밸브라는 게 있습니다. 풋밸브의 풋은 발을 의미합니다.
발은 우리 인체의 가장 하단에 있고, 즉 하단에 있는 저수조의 가장 밑바닥에 위치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물은 이와 같이 생겼고, 아래쪽에 보시면은 망이 있습니다. 구멍이 뚫려 있죠. 이 구멍을 통해서 물이 들어가는데 이때 덩어리들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덩어리라는 것은 불순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흡입 수조의 수질이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풋배부에는 스트레이너를 우리는 망이라고 하고, 이런 망을 설치해서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되겠죠. 불순물이 들어가면 안 되는 이유는 불순물이 들어가서 펌프 쪽으로 들어갔을 경우에 펌프의 고장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풋밸브는 체크 밸브 역할을 합니다. 체크 밸브라는 것은 물의 역류를 방지한다라고 했는데 물이 한쪽 방향으로만 흐를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저수조의 물을 펌프 쪽으로는 보내지만 펌프의 물을 다시 저수조 쪽으로 흘러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역할을 한다. 이 역할을 하는 걸 우리는 체크 밸브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체크 밸브를 기호로 표시하면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표시할 수 있는데, 이 화살표 방향으로만 물이 흐른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픈되어 있을 때와 닫혀 있을 때의 사진을 보면 이와 같이 밸브 부분이 아래에서 위로 물이 흐를 때는 밸브가 열려서 물이 펌프 쪽으로 흐를 수 있고, 그리고 상단에서 물이 하단으로 이렇게 내려왔을 경우에는 이와 같이 밸브가 닫히기 때문에 저수조 쪽으로 물이 흐를 수 없다라고 여러분들이 개념을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개폐 밸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폐라는 것은 열고 닫는 역할을 하는데 배관의 구멍을 열고 닫는 역할을 하고, 이 개폐 밸브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OSY 밸브와 버터플라이 밸브가 있는데, 그림을 보시면은 하단에 OSY 밸브가 있고 상단에 파란 게 바로 버터플라이 밸브라고 보시면 됩니다. OSY 밸브는 수나사와 앞나사가 있어서 이 막대 부분이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밸브를 열고 닫을 수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위로 이 막대가 올라가게 되면 이 안쪽에 구멍이 열려서 배관이 열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나사인 스크류가 있기 때문에 바깥쪽에 아웃사이드 스크류가 있고 요크 모양이다라고 해서 OSY 밸브라고 합니다. 흡입 쪽에는 반드시 OSY만을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버터플라이 밸브 같은 경우는 마찰 손실이 크기 때문에 흡입 측에는 절대 설치하시면 안 됩니다. 버터플라이 밸브의 모습을 보면 버터플라이가 나비라는 뜻입니다. 즉 가운데 부분을 기준으로 양쪽에 나비의 날개가 있고, 나비의 날개가 열리고 닫힌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양쪽이 회전하면서 열리고 닫히기 때문에 마찰 손실이 매우 크다. 따라서 흡입 쪽에는 절대 설치할 수 없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체크 밸브 보겠습니다. 체크 밸브라는 것은 한쪽 방향으로만 물이 흐를 수 있게 한다라고 했고, 종류에는 스몰 앤 스키 체크 밸브와 스윙 체크 밸브가 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스몰 앤 스키 체크 밸브는 아래와 같이 생겼고 화살표가 가운데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즉 화살표 방향으로 설치를 해야지 하단에서 상단으로 물이 흐를 수 있고 상단에서 하단으로 물이 흐를 수 없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설치하실 때는 반드시 화살표 부분을 보고 설치를 하셔야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고, 스윙 체크 밸브는 우측과 같이 생겼습니다. 마찬가지 가운데에 이렇게 화살표가 있기 때문에 화살표 방향으로 물이 흐를 수 있고 반대 방향으로는 물이 흐를 수 없다라고 이해하시고 좌우측의 설치 위치를 확인하고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물올림 탱크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올림 탱크는 펌프의 공회전을 방지한다라고 했는데 공짜가 비공짜입니다. 비어있는 상태에서 회전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설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펌프 안에 물이 차 있고 물이 차 있는 상태에서 펌프가 회전을 하게 되었는데 물이 차 있지 않는 공회전 상태에서 펌프가 회전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따라서 펌프 안에 물을 상시 공급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물올림 탱크가 필요합니다. 이 물올림 탱크는 마중물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마중물의 영어가 프라이밍입니다. 프라이밍이라는 것은 물을 공급하고 그리고 공기를 빼는 작업을 프라이밍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순환 밸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압 송출 장치의 최전 운전 시 토출이 되지 않다는 의미가 되겠고, 이때는 소원이 상승하고 캐비테이션, 즉 공기가 발생하기 때문에 체크 밸브와 펌프 사이 분기점에서 구경 20mm 이상의 배관을 설치하고 최전 압력에서 개방이 되도록 하는 릴리프 밸브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순환 배관에서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구경 20mm 이상의 배관을 설치를 하고 최전 압력 미만에서 개방이 되며 릴리프 밸브가 이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릴리프 밸브는 우측에 사진이 있는데 이와 같은 밸브를 우리는 릴리프 밸브라고 하고, 상단에 이 뚜껑을 열어보면 양쪽에 나사산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나사산은 몽키 스패너를 이용해서 열고 닫아 최전 압력 위반에서 개방될 수 있도록 압력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릴리프 밸브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릴리프 밸브는 이와 같은 형태이며 과압을 방출해서 수온 상승을 방지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과압을 방출해서 수온 상승을 방지한다. 이 부분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능시험 배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능시험 배관은 펌프의 성능을 시험하는 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치는 펌프 토출 측 개폐 밸브 이전에 분기를 해서 설치를 해야 되며, 그 배관에는 개폐 밸브와 그리고 유량 조절 밸브와 그리고 유량계를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송수구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수구라는 것은 화재 발생 시에 소방 펌프차와 연결해서 압력수를 보내는데 쓰이는 호스 접결구라고 보시면 되고, 건물에 이와 같은 송수구를 보셨을 겁니다. 즉 수조에 물을 다 썼을 경우에 소방차와 이 송수구를 연결을 해서 송수구를 통해서 스프링클러 설비나 혹은 옥내 소화전 설비에 물을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괄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도의 압력 탱크가 필요하다. 이 압력 탱크는 가압원이다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가압 송수 장치를 뭐라고 했죠? 그렇죠. 가압 수조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OS and Y 밸브. 이거 무슨 밸브였죠? 그렇죠. 개폐 밸브였고, 비슷한 밸브가 있었죠? 나비 모양 밸브를 뭐라고 했죠? 그렇죠. 버터플라이 밸브라고 했습니다. 버터플라이 밸브이다. 버터플라이 밸브는 흡입축에는 설치하면 안 되고 반드시 OSY 밸브를 설치해야 한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확인 OS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터플라이 밸브는 유체의 흐름을 제어하는 개폐 밸브이다. 맞는 말이죠. 마찰 손실이 적다라고 했는데 마찰 손실이 큽니다. 따라서 흡입식에는 설치하면 안 된다. 답은 X가 되겠습니다. 성능시험 배관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에는 열어놓는다? 아닙니다. 평상시에는 닫아두고 펌프 성능시험을 할 때만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순환 배관과 릴리프 밸브 성능시험 배관의 사진을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환 배관 같은 경우는 실습실에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이와 같이 생겼습니다. 이쪽이 이 하단 부분이 주펌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주펌프에서 물을 옥내 소화전 방수구 쪽으로 보내줍니다. 그랬을 때 위쪽에 있는 개폐 밸브가 닫혀 있다라고 하면 물이 계속 공급이 되기 때문에 배관 내에 압력이 올라가고 캐비테이션, 공기방울 같은 게 생깁니다. 그러면은 이 압력이 최저 압력이 되면, 즉 압력이 계속 높아지는 상황을 의미하겠죠. 최저 압력이 되면 이 최저 압력에서 밸브가 열려서 이쪽으로 순환 배관 쪽으로 물이 흘러 들어가게 되고 바깥쪽으로 배출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순환 배관의 릴리프 밸브는 과압을 방출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능시험 배관의 경우에는 개폐 밸브와 그리고 유량계, 유량 조절 밸브로 되어 있어서 유량 조절 밸브를 통해서 유량계를 맞추고 압력값을 읽어서 펌프의 성능을 시험하는 배관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옥내 소화전함의 설치 기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화전함을 보면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상단 부분을 우리는 발신기 세트라고 합니다. 좌측에 보시면 이 동그란 부분이 발신기라고 보시면 되고 화재가 발생했을 때 가운데 누른 버튼을 눌러 화재를 발하는 그런 소화 설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측에는 이 소화전을 표시하는 위치 표시 등이 있습니다. 상시 이 소화전의 위치를 명확하게 표시해 줘야 되기 때문에 상시 점등 상태를 유지해야 되며 아래쪽에 보시면 펌프 기동 표시 등이 있어서 수동형 같은 경우는 안쪽에 버튼을 누르면 이 램프에 불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 또 구멍이 뚫려 있는데 구멍 안쪽에는 경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지구 경종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 경종은 소리를 내는 것이고 앞에 있는 지구라는 것은 경계구역을 의미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어보시면 방수구가 있습니다. 이 방수구 부분을 호스랑 연결을 해서 노즐을 통해서 물이 방사가 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방수구가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 방수구의 설치 기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소방 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라고 되어 있는데 각 경계 구역마다 설치해야 된다 이런 뜻이 되겠고 특정 소방 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옥내 소화전 방수구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25m는 반드시 암기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측의 그림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모가 소화전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소화전함으로서 호스를 꺼내서 물이 방사됐을 때 25m까지 물이 닿는 거리가 25m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이 범위 안에서는 전부 소화가 되겠죠. 하지만 하단의 이 부분은 25m에 미치지 않는 이 부분은 사각지대가 되며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화 활동이 제대로 안 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 특정 소방 대상물에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4개의 소화전을 설치해서 수평거리 안에 전부 특정 소방 대상물이 들어올 수 있게 소화전을 설치해야 됩니다. 다음 두 번째는 바닥으로부터 1.5m 이하라고 했는데 1.5m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5m라고 하면 이 방수구까지의 높이가 바닥으로부터 1.5m라는 뜻이고 cm로 바꾸면 150cm 정도 됩니다. 제 초등학교 4학년 정도의 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1.5m 이하로 설치 기준을 마련한 이유는 키가 작은 친구나 키 큰 친구나 누구나 다 이 방수구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이 방수구 쪽에 호스를 연결할 때 이 직경이 40mm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40mm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호스의 옥내 소화전 설비 같은 경우는 호스가 가늘죠. 이 호스가 가늘기 때문에 25mm 이상이어야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건 수평거리, 즉 반경이 25m 이하가 돼야 되고 이상이 아닙니다. 이하가 돼야 되고 그리고 직경은 40mm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높이 h는 1.5m 넘어가면 안 되고 이하가 돼야 됩니다. 누구나 키가 작은 친구도 누구나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측의 옥내 소화전의 유효 수량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효 수량이라는 것은 저수조의 유효 수량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유효 수량은 소화 활동 시에 사용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물을 좀 보도록 할게요. 이 좌측에 있는 부분을 저수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저수조에 물이 차 있겠죠? 이렇게 차 있습니다. 배관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빨간 배관이 있고 파란색 배관이 있는데 이 파란색 배관은 우리는 급수 배관이라고 하고 빨간색 배관은 빨가니까 불이 났다라고 연상을 하시면 됩니다. 즉 빨간 배관은 소화 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저희 학교에 같은 경우에는 소화 배관의 경우에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사용하는 물이고, 급수 배관은 화장실 쪽으로 공급되는 물입니다. 그날 화장실을 많이 써가지고 물이 이렇게 줄어듭니다. 근데 이 위치가 됐을 때 더 이상 물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화 배관까지 유효 수량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이 정도는 유지해야지 불이 났을 때 소화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소화 펌프 풋밸브와 바닥 쪽에 있는 밸브가 되겠죠. 급수 펌프 풋밸브 아래쪽에 있는 밸브가 되겠죠. 이 사이의 수량을 우리는 유효 수량으로 보시면 되고, 무엇을 위해 필요하다? 소화 활동을 위한 물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말로 일반 급수 배관과 옥내 소화전 배관 사이의 유량이다. 학교로 치자면 화장실에 공급되는 물과 그리고 소화 활동에 사용되는 물을 따로 관리한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인 압력 체인버의 역할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측에 사진이 나와 있는데요. 하단에 보시면 배수 밸브가 있습니다. 이 압력 체인버 안에는 물이 채워져 있는데 전부 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상단에는 공기가 채워져 있습니다. 이 공기의 역할은 완충 작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 물을 채우기 위해서는 물이 공급이 돼야 되는데 상단에 개폐 밸브가 있습니다. 개폐 밸브가 열려 있으면 물이 공급이 되고 압력 체인버 쪽으로 물이 채워지게 됩니다. 상단에 압력 스위치가 있는데 주펌프의 기동점, 정지점, 보조펌프의 기동점과 정지점을 세팅할 수 있는 압력 스위치가 설치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압력계를 통해서 우리가 압력을 계속 체크할 수 있는데 만약 압력이 과압이 됐다라고 하면 이 안전 밸브가 작동해서 과압이 방출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과압까지 올라가지 않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는 안전 밸브가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압력 체인버의 역할은 첫 번째, 배관 내의 설정 압력을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압력 스위치로 수압의 변화를 감지를 하고 설정된 압력에서 펌프를 기동하고 정지시키는 역할을 하며 이때 pom프를 자동으로 기동 정지시켜준다라고 역할을 기억해 주시면 되고, 두 번째는 완충 작용을 합니다. 챔버 상부에는 공기가 있어서 급격하게 물이 공급됐을 때 커다란 급격한 압력 변화를 겪게 되겠죠. 이때 이러한 압력 변화를 방지해서 소화 설비 자체를 보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압력 체인버의 용접은 1000리터 이상이어야 되고, 안전 밸브 역할은 과압을 방출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1000리터와 과압 방출 기억해 주시고, 압력 스위치는 압력의 증가와 감소를 정기적 신호로 변환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압력 스위치와 연결된 부분에 이와 같이 까만색 호스를 볼 수 있습니다. 이 까만색 호스랑 어디랑 연결이 되어 있냐면 수신기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압력을 감지해서 이 전기 신호를 수신기로 보내고, 그리고 수신기에서는 펌프를 기동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괄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옥내 소화전에서 소화펌프 풋밸브와 급수펌프 풋밸브 사이를 우리는 뭐라고 했죠? 그렇죠. 유효수량이라고 했습니다. 이 유효수량은 소화를 위한 저수량이다 라고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펌프를 자동으로 기동 시 사용하는 설비이다 라고 했고, 완충작용을 한다. 압력 체인버 상단에 공기가 있기 때문에 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답은 기동력 수압 개폐 장치의 압력 체인버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OX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수구는 소화전 안에 방수구가 있죠. 특정 소관 대상물에 층마다 설치한다라는 것은 경계 구역마다 설치한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답은 5가 되겠습니다. 특정 소관 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옥내 소화전 방수구까지 수평거리라고 했는데, 이때 수평거리를 우리는 원으로 쳤을 때 소화전의 위치에서의 반경이라고 보시면 되고, 소화호스에 물이 닿는 거리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얼마라고 했죠? 그렇죠. 25m 이하라고 했습니다. 답은 X가 되겠습니다. 40은 언제 봤죠? 그렇죠. 호스의 구경을 우리가 40 이상으로 잡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어변과 방수 압력 측정 그리고 펌프 성능 시험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